사건 번호는 2024타경1485 주택이고요. 매각기일은 1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소재에 있고요. 지금 한눈에 봐도 깔끔한 다가구 주택으로 보여집니다. 토지 면적은 35.18평, 건물 면적은 75평입니다. 감정가가 15억 4천만원 설정되는데 최저가 반값으로 진행합니다. 7억 9천만원에 진행하고 있고요.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매각하는 방식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우량한 다가구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취득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시면요, 토지와 건물, 제시의 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토지가 약 12억으로 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건물은 3억 3,500만원, 제시의 건물에도 주택의 일부로 약 14제곱미터짜리가 있는데 1,200만원, 경매 목적물에도 모두 포함되어서 경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현황을 보시면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다가구죠. 그리고 착공일자는 2017년 2월경, 사용승인일자, 준공도 그때쯤에 마친 물건입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건폐율은 59.3%, 용적률은 152%입니다. 지상층수 3층에 지하층수 1층 있는 깔끔한 신축 다가구 건물로 보여지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시면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아무리 많더라고 하더라도요, 말소기준 권리인 17년도 7월 6일에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임차인들의 전입일자와 그 날짜를 비교해 보시면 이 근저당권이 모두 우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항력이 전부 다 없게 되죠. 낙찰자가 임차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만약에 이 임차인이 인수된다고 하면 최초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은행의 입장에서 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추후에 경매로 붙여진다 하더라도 내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만큼 다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후순위 임차인들이 인수된다고 하면은 불측의 피해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해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후순위로 임차인이 몇 명이 들어오든 그것은 낙찰된과 동시에 대항력이 모두 다 소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항력이 없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확정일자를 받았든 배당 요구를 했든 이런 것들은 낙찰자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에도 꽤나 뭐가 많은데요. 보시면 소유권, 근저당권 2건, 압류와 가압류, 임의경매 이후에 압류와 임차권 설정 등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임차권들은 모두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그 날짜들이기 때문에 모두 소멸합니다. 그리고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죠.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있는 모든 등기들이 소멸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근저당권과 압류, 가압류는, 그리고 임의경매 결정 등기도 소멸하는 등기들이기 때문에 소유권도 경매 절차를 통해서 빼앗기는 과정이잖아요. 전부 소멸하는 등기들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서도 낙찰자가 크게 유의깊게 봐야 할 만한 내용은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임차권 설정된 전입신고 일자가 아까 보셨던 것 같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안양 동부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아마 이 근저당권이 인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압류, 국세 이런 것들이 미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후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지금 보시면 위반 건축물 딱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구수는 10가구, 10세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보시면은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역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다중주택으로 지하 1층, 1층, 2층, 그리고 소유자 현황으로도 아까 보셨던 백재모 씨가 2017년 이 물건을 준공하면서 보존 등기를 하면서 2017년 5월 31일에 소유권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고요.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대장상에서 위반 건축물 내용이 여기 있는데 3층에 14제곱미터 조립식 패널조 단독주택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약 4평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조립식 판넬조가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이 정도는 쉽게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서류상에 큰 문제는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 없다는 것이고요.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시면은 지금 2024년도 5월경에 5억 4천만 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건이 지금 15억 4천만 원 평가됐는데 7억 얼마로 반값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대출이 안 나오는 등 그런 건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3억이나 이 물건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 15억으로 설정되었지만 13억짜리라고 하면 이 물건이 위반 건축물 때문에 얼마나 디스카운트 되느냐, 얼마나 할인되겠느냐, 그 가치가 떨어지느냐, 그걸 감안했을 때 지금 최저가가 7억인데
설마 이것 때문에 6억 이상 그 4평 남짓 못한 그런 위반 건축물 조립식 판넬조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물건의 가치가 6억 이상 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물건의 진짜 가치는 토지에 있습니다. 토지가 12억짜리예요. 물론 여기서 감정이 좀 뻥튀기 된 걸 수 있겠지만 최소 10억은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 건물까지 있는데 그 위반 건축물 4평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때문에 6억 이상 깎인다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물론 뭐 저희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건물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보시면은 제시의 건물 위반 건축물 상으로 이렇게 조립식 판넬 쪽 이 노란색 부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조그만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서 입찰해라.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계는 아까 건축물 대장에 10호가 10세대가 있다 그랬는데 전부 다 찬 것으로 보여지고요. 위치 자체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쉽게 구성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말씀으로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잘 살아 있었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모두 다 후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나 배당 요구 그리고 보증금 차임에 대해서는 아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내용과 지금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차인들이 모두 후순위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요. 지금 등기상 인수하는 조건에도 공란이며 지상권에 관한 특별한 내용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일괄 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까지 하여서 하고 위반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보여지고요. 아까 저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실사 사진하고 서류상의 내용들도 모두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는 뭐 원상 회복 의무 발생 여부와 이행강제금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만 여기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권 접수 내역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고요. 뭐 예를 들면 좀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권하고 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겠는데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적도로 보시면은 여기가 2호선 봉천역이고요. 이 정도면은 도보 10분 정도 10분 안쪽으로 도착할 수 있는 위치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 물건지는 입구대 위치에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좀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여기 2호선을 따라서 쭉 가면 강남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울대 입구역이 일단 1차적으로 사당역이나 이런 쪽이 1차적으로 월세를 받고 그 수요가 서울대 입구역에서 다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봉천역 방향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치 자체는 임대차를 구성하기에 굉장히 양호한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봉천역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앞으로 나가면은 대로변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버스로 이동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치 자체는 제가 보았을 때 토지 지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량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세 차익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차익은 최소 5억대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물건이 지금 7억 9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면적 116, 건물 면적 250인데요. 지금 최대한 비슷한 물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건물 면적이 엄청 더 작죠. 뭐 70제곱, 그러니까 약 20평이나 작은 물건인데도 13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토지 면적도 작고 건물 면적도 작은데 13억으로 나와 있고 같은 물건이고요. 그렇다고 보시면은 지금 시세 차익은 5억대라고 보여지고요. 위반 건축물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그거 뭐 별로 되지도 않고 철거한데 얼마 되지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물건들도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보진 않았지만 이 위반 건축물이 만약에 한 10평 이상 뭐 20평 이상 된다고 하면 제가 이 물건 자체를 크게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굉장히 작은 면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지목 대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는 42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크죠. 116제곱미터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내용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토지거래 거약에 관한 허가구역 뭐 이런 게 있는데 경매는 해당되지 않고요. 그리고 경매 요약을 보시면은 2호선 봉천역 역세권에 반값으로 유찰되어서요. 시세 차익은 최소 5억대로 보여집니다.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요. 현장 조사는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한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